자,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오늘 백산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60번까지 다뤘던가요? 60번까지 했죠? 예. 오늘 61번서부터 갑니다. 그럼 61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하고 가죠. 자, 먼저 취득세 이제 표준세율인데, 취득세 표준세율에서는 농지 중심으로 점검을 하시면 돼요.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1000분의 30, 일반 부동산은 4%지만 농지는 3%다. 농지를 구분하는 건 매매하고 상속이에요. 그래서 상속은 1000분의 23, 그리고 일반 부동산은 1000분의 28, 그리고 증여, 원시 취득, 공유물, 농지 구분하지 않죠. 똑같아요. 그래서 증여는 1000분의 35,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 그런데 우리 주택이 있어요. 매매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은 일반 지역의 2주택 이하 2개까지, 그러니까 1세대 1주택도 2주택도, 그리고 일시적 이 얘기는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됐다면 여기까지는 투기로 보지 않죠. 그래서 실거래 가격 6억 이하는 1%고 9억을 구할 때, 초과할 때는 3%다. 그죠? 그리고 다주택자 법인 할증세율 그랬는데, 자,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해서 일반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3개가 되거나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2개가 됐으면 요거 조, 2, 8, 1, 3, 8 요거 정도만 보시라는 얘기. 나머지 12%니까 조정지역의 주택 2개는 8%, 일반 지역의 주택 취득해서 3개도 8%, 조 28, 138, 그리고 전부 다 12%다. 특히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건 주택수 따지지 않고 조정지역 그런 거 관계없이 법인은 12%로 되어 있죠. 주택 하나만 취득해도 투기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표준세율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 정도 세율 보시고, 다음, 이번에는 주택에 대해서 첫 번째,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증하거나 감할 수 있죠. 그러면 취득세뿐만이 아니라 1번 지문은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이 2 이상의 세율에 중복이 되면 그 중에 뭐 높은 세율 하나만 적용합니다. 또 매매로 취득하거나 상속받거나 증여를 받아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다. 그래서 공유물일 때, 이때는 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면 그 사람들이 각각 납세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공유물일 때는 취득 지분만큼 나눠서 과세 표준을 분산해서 각각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를테면, 자, 공시 실거래 가격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 매매로 취득하면 다주택자가 아니면 3%잖아요. 그런데 이 10억짜리 주택을 갑하고 을이 공동 소유다. 지분이 똑같다. 그러면 갑도 취득세 내고 을도 취득세 내는데, 이 10억을 지분이 똑같으니까 얼마예요? 5억 이렇게 나누고, 여기에다가 세율은 원래 세율 몇 프로? 3% 이렇게 적용해서 각각 납세 의무자예요. 자, 아까 6억 이하는 몇 프로요? 1%. 9억을 구하는 거 초과하는 주택은 3%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분대로 나누니까 6억이 안 되네.
그러면 얘들은 1%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택은 얼마짜리예요? 10억짜리 주택을 취득했고 자기 지분만 5억이지 5억짜리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세율 3%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건물을 신축, 재축도 원시 취득해요. 근데 요거는 뭐하고 제외하고, 건축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증축을 얘기하죠.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 중에서 신축도 건축에 들어가고 재축이나 증축도 여기에 들어가죠. 근데 신축과 재축을 뭐하고 제외한 건축하면 대표적으로 증축이나 뜯어 고친 거 뭐예요? 개축을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 또는 개수가 뭐죠? 건축물에 중추가 되는 거 말고 부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걸 개수인데, 그로 인해서 면적이 뭐였다면 증가했다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원시 취득하면 2.8% 세율을 내라 이 얘기죠. 그런데 왜 얘들은 제외합니까? 취득세 과세할 때 범위가 달라요. 얘들은요, 신축했으나 또는 재축을 하면 건축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원시 취득이고, 얘 증축이나 개축, 개수는 증가된 면적 부분만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래서 신축은 전체가 다 원시 취득으로 과세하고, 증축, 개수는 증가된 면적 부분만 별도로 원시 취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범위가 달라서 제외 그런 거예요. 또 주택을 남의 땅 위에다가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후에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그 해당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나중에 뭐할 때 토지를 취득할 때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토지만 취득하는 건 별도의 토지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내라. 여러분, 주택이 남의 토지 위에 이 토지는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여기에다가 주택을 건축했어요. 건축. 그럼 무슨 취득? 원시 취득으로 취득세 냈어요. 그리고 나서 갑으로부터 요 토지를 나중에 취득할 때는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주택으로 가면 1에서 몇 프로, 3%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가, 주택 건물 소유자가 나중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할 때는 그냥 토지 취득이에요. 그러면 토지를 매매로 취득했으면 4% 세율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남의 땅 위에다가 지상권 설정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주택을 지어놓고 요 주택에 대해서는 을이 취득세 원시 취득으로 취득세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 토지를 나중에 뭐 할 때 취득할 때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라도 별도의 토지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 얘기고, 법인 합병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이전할 때는 유상 매매로 보고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라. 즉 A라는 법인과 B라는 법인을 합치는 거죠. 합병. 그럴 때는 소유권 이전할 때 유상승계 취득으로 봐라. 이것이 세율에 관련해서 물어보는 지문인데 여기서 1번, 2번, 3번은 필수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많이 듣던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문제로 한번 달아보죠. 61번 지방세 법상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도지사는 그래도 되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는 도세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포함한 도지사가 조례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 표준세율, 기본세율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맞죠? 자, 여기에 살짝 바꿔서 표준세율이 아니라 중과세율이나 또는 무슨 세율? 특례세율에는 가감하는 거
아니에요. 표준세율만. 다음, 법인합병으로 또는 분할할 때 부동산 취득의 경우는 유상승계 취득으로 본다. 맞죠? 또 유상상속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이 공동소유일 때는 공동소유자 각각 취득 가격을 구분해서 나눠서 과세표준으로 각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또 건물을 건축, 신축, 재축은 제외하고 또는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됐다면 증가된 그 부분만 원시취득에, 증축은요 전체 다 취득세 내는 게 아니라 증축했을 때 종전보다 부한 거 증가된 부분만 원시취득으로 보고 세율 적용한다. 맞고, 주택을 신축, 증축한 후에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또는 그 주택의 건물 소유자의 배우자나 또는 직계 존비속 포함해서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는 틀렸죠.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겠다.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주택을 지어놓고 나중에 그 토지를 취득할 때는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로 보는 게 아니라 일반 토지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 표준세율에서 세율 말고는 요 지문이 이거 외에는 나올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예. 다음, 이번에는 지방세법상 토지를 취득하는데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이 다른 거, 토지 중에서 농지가 있죠. 농지는 매매로 취득했을 때 1000분의 30이고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1000분의 40이죠. 그럼 농지는 뭐냐?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농지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1000분의 30, 일반 임야는 1000분의 40. 그죠? 답은 몇 번? 5번. 예. 자, 63번. 다음은 2024년도 농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그랬죠. 그가 기본세율로 표준세율로 부과하겠다. 그럼 매매로 농지를 취득했어요. 토지 중에. 그럼 매매로 취득하면 1000분의 40이 아니라 1000분의 얼마? 30. 틀렸죠. 개인이 농지든 부동산 똑같대. 1000분의 얼마? 35. 공유수면 매립간척한 농지가 감면 대상이다 그러면 여기서 1000분의 얼마? 20을 빼면은요 얼마예요? 감면 대상이면 1000분의 8만 부과하는데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기본 원시취득 맞죠? 다음, 공유물 합유물 1000분의 23, 농지를 상속받은 것도 1000분의 23.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1번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은 농지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다음, 특례세율이 35회 시험에서는 특례세율이 나올 때가 됐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례세율은 왜 특례세율이에요? 요거 잠깐 개요를 잠깐만 보면 이겁니다. 우리 세법은 자 2011년 1월 1일 기준이에요. 이때 세법이 개편이 됐는데 요때 2011년 1월 1일 이전에는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2% 별도로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라는 세금이 따로 있었다.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옛날에 이때 등록세 소유권 이전은요 유상 매매로 취득해서 세율 기억할 거 아니에요. 등록면허세, 옛날에 등록세는 2%였었고 상속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0.8이었었고 증여를 받아서 소유권 이전할 때는 1.5%였었고
건물을 새로 지어서 원시 취득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할 때는 0.8이었었어요. 그리고 공유물 분할할 때는, 소유권 분할할 때는 0.3이었었다. 이렇게 취득세, 등록세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2000몇 년 1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것이 합쳐서 지금은 뭘로 불러요? 취득세가 됐고, 취득세 무슨 세율?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무가 간소화됐죠. 지금은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할 때까지 그냥 무언에 취득세 내면 되죠. 이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옛날 요거 합친 거예요. 농지 말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앞에서 공부했듯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 4%입니다. 옛날 취득세 등록세 합치니까. 그리고 상속을 받으면 농지 말고는 2.8이 됐고, 증여받은 것은 3.5가 됐고, 원시 취득에서 소유권 보전은 2.8이 됐고, 공유물 분할은 2.3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표준세율이거든요. 근데 특례세율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례세율은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을 때, 옛날에 했을 때 취득세 냈어요. 근데 뭐 안 했어? 등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를 하겠다? 네? 등기를 하겠다. 등기하겠다. 그러면 옛날 취득세 냈으니까 납부하지 말고 요거만 내야 되겠죠. 그래서 특례세율이 뭐냐? 옛날에 등기 안 했던 걸 지금 등기한다면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라? 2% 빼야 옛날 등록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옛날에 취득세는 내는데 등록세 내지 마. 반대로 취득세는 내는데 등록면허세, 옛날 등록세는 내는데 취득세는 내지 마. 이것이 요거죠.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라? 2% 빼면 옛날 등록. 반대로 등기 안 해도 되니까 취득세만 내라. 이것이 특례세율이에요. 반만 내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빼라는 얘기는 옛날 뭐는 내지 마, 취득세는 내지 말고 등기에 대한 것만 내라 이 얘기고, 요거 중과기준세율 몇 프로? 2%만 내라 이게 얘기는 반대로 취득세는 내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니까 등록세 옛날 거 내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반만 부과되는 거. 그래서 여기 환매 등기가 된 무슨 권? 환매권은 형식상 소유권 이전하는 거지 매매 거래가 아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취득이 아니라 형식상 등기만 하니까 옛날 취득세 내지 마라. 상속받아서 무주택자가 상속받으면 옛날에 취득세가 비과세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등기만 하라. 또 취득세 감면 대상되는 농지는 자격농민이 농사 짓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면 50% 감면 혜택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상속받았다면 그나마 내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이 상속으로 취득한 이 무주택자가 1가구 1주택이 되거나 감면 대상 자격농민이 농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세 비과세니까 등기만 하라 이 얘기고, 법인합병 없어지는 회사의 부동산이 남아있는 회사로 소유권 합칠 때는 이전 등기만 하니까 취득세 내지 말고, 공유물 분할 공동으로 등기했던 걸 자기 지분만큼 나누는 건 자기 거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거니까 사실상 취득이 아니라 등기만 하라. 또 건축물 이전, 동일한 대지 안에서 건축물을 옆으로 옮기는 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만 하라. 위치가 바뀐 거 표시 변경 등기. 민법 규정의 재산 분할, 결혼하고 나서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에요. 근데 이혼했을 때 이혼하고 자기 거 자기 앞으로 가져오는 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니까 등기만 하라 이 얘기고,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임목을 취득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나무를 취득했는데 취득세 내야 되는데 벌채죠. 자를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내지 말고 일단 취득한 건 소유권 등기만 하고 벌채하는 거니까 취득세 내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중과 기준세율하면 대다수 이거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니까 등록세 내지 말고 옛날 취득세 반만 내라. 그러면 첫 번째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된 경우 제외. 그러면 가격만 증가됐어요. 자기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더니 건물 가격이 증가됐다. 그럼 소유권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는 거 아니니까 등기 안 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니까 2%만 내라. 선박 차량 등의 종류 구조 변경, 그래서 가격이 뭐였어요? 증가된 거죠. 내 거에다가 가격 증가된 거니까 내 선박이나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니까 등기 안 해요. 또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뭐였어요? 증가가 됐으면 내 땅에다가 공사를 해서 지목 변경한 거지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니까 이전 등기 안 해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무슨 주주? 과점주주가 됐으면 취득한 걸로 간주해서 취득세를 내는 거지 2%만 내지 회사 부동산을 과점주주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1, 2, 3, 4 이거 전부 다 과점주주까지 간주 취득이죠.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하고 거래가 보니까 생략을 하고 8번 지적공부상 지목이 뭘로? 묘지는 땅을 취득한 거니까 취득세는 내는데 등기할 때 비과세예요. 그래서 2%만 내라. 또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비과세예요. 취득세 안 내죠. 근데 1년을 보하면 초과하는 건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요. 없어질 거니까 취득세만 내라. 이렇게 해서 특례세율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35회 시험에서는 특례세율이 중요하다. 그러면 특례세율은 이렇게 섞어놓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거죠.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봐라. 빼라 그러면 몇 프로 빼라? 2% 빼라는 얘기는 취득세 내지 말고 등기만 하라 이 얘기죠. 환매 등기된 거 등기만 합니다. 형익상 상속받아서 1가구 1주택은 취득세가 옛날에 비과세였었어요. 그러니까 등기만 하라 맞고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원래 임시건축물은 비과세거든요. 근데 1년을 보하는 거 초과하니까 취득세는 내는데 등기는 하지 않지요. 그래서 틀렸어요. 이건 1000분의 얼마? 20. 그죠? 그리고 민법 규정에 재산분할로 취득은 원래부터 내 걸 내 앞으로 가져오니까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등기만 옮겨놔라 맞고요. 건축물을 이전했다는 얘기는 동일한 대지 안에 옮기는 건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그러면 종전 가격대로 종전대로 옮겼으니까 새로운 취득은 아니지만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표시 변경 등기는 하라. 그래서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존속기간 1년을 보하는 거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 취득은 취득세 몇 프로? 2%만 내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이번에는 지방세법상 65번 중과 기준세율 하면 2%죠. 2%를 적용하는 내용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니까 뭐만 내라? 취득세 2%만 내라. 지목 변경은 자기 토지에다가 공사를 해서 지목을 바꾼 거지 토지가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2%만 내라 맞고 개수로 인해서 엘리베이터 없었던 자기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가격이 증가된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합니다. 내 건물이니까. 그래서 취득세만 내라 2% 맞고
종류 변경, 구조 등을 바꿔서 가격이 보였어요. 증가. 이를테면 돛담배 선박을 가지고 있다가 엔진으로 교체를 했어요. 선박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증가됐죠.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합니다. 2%만 내라 맞고,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하여 무슨 주주? 과점 주주. 그러면 50% 초과했으면 취득한 걸로 간주하고 취득세 2%만 냅니다. 회사 부동산을 과점 주주 앞으로 등기하는 거 아니니까. 다음, 환매 등기 이렇게 딱 나오면 환매권은 진짜 매매 아니라 형식상 등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 빼고 취득세 내라. 그래서 틀렸죠.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2%.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5번. 그래서 간주취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니까 취득세 2%만 내고 등기 안 하죠. 예. 자, 이번에는 취득세 이제 부과징수로 갑니다. 과세표준의 세율법에서 세금 나오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기본이 일반적인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상속받아서 취득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에 취득했어도 그날부터 날짜 계산할 수 없으니까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그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에 길게 가죠. 근데 가로 안에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거주한다 그럴 때는 9개월까지. 다음, 증여는요. 증여는 증여 받은 날부터 계산하지 말고 증여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그래서 상속과 증여는 길게 가요. 나머지는 전부 다 며칠? 60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안 받고 거래한 건 무효죠. 언제든 뭘 받아야 돼? 허가. 그래서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만약에 허가 받으려고 했더니 허가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됐어요. 그럼 허가 안 받아도 되죠. 그때는 해제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져 있었는데 축소가 돼서 허가구역에서 제외됐어요. 그러면 허가 안 받아도 돼? 그때는 축소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 납부.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요 기간 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요 기간 내 중과세 대상이 있어요. 중과세 대상. 무슨 말이에요? 자, 사치성, 처음에는 사치성 재산이 아니니까 신고 납부 정상적으로 했죠. 그런데 신고 납부하고 나서 중과세 대상이 됐으면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며칠이냐? 60일 이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그거 뭐하고? 공제를 하고 추가로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중과세 대상이나 또는 비과세 혜택 줬는데 과세 대상이 됐다. 이런 경우도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요. 그런데 자, 취득세만 있는 아주 가산세에서 제일 높은 거 중가산세가 있어요. 아주 무거운 거.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기한 내 뭐 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뭐해서 그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그 얘기는 처음부터 취득세를 포탈하겠다, 안 낼 작정이죠. 내가 취득했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고 그걸 팔아버렸다는 얘기는 취득세를 포탈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죄질이 제일 나빠. 그럴 때는 세금 계산에서 산출세계 80%가 붙어요. 그게 중가산세. 아주 무거울 중자, 무겁게 부과를 하겠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어도 특별히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거 간주취득이 있어요. 등기 대상이 아닌 거 간주취득,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는 거, 지목 변경,
건축물 개수, 그죠? 또는 과점, 주주 종류 변경, 이와 같은 간주 취득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어도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겠다? 요건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또 하나, 등기를 안 해도 되는 자산이 있어요. 광업권, 어업권 같은 건 등기 대상 자산이 아니죠. 그런 건 신고 안 하고 매각하더라도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빼놓고는 80%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또 법인 장부에 대한 가산세, 법인은요 회사 장부에 지출란에 기재된 거 있으면 그거 세법은 다 인정해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출했으면 지출했다는 그 근거 자료, 증빙 자료, 영수증 등을 받아서 수치, 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10%의 법인, 개인이 아니라 법인한테 가산세를 적용하겠다. 또 여러분,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가 있죠. 취득한 물건 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이때 연부취득은요 1년에 한 번씩 주는 금액이 아니라 전체 총 금액을 가지고 면세점을 판단합니다.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50만 원 이하냐 아니냐를 판단한다. 이를테면 보세요. 중고 자동차를 500만 원 주고 취득했으면 당연히 취득세 내야 돼. 그죠? 50만 원 초과하니까. 근데 이것을 취득세 면세점을 이용해서 취득세 안 내려고 이를테면 10년 연부계약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1년에 얼마씩 50만 원씩 10년 동안 나눠서 주겠죠. 그러면 이 1년에 한 번씩 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연부 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면세점은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연부금 총액이 50만 원 초과하면 그건 과세를 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안 내죠. 그러면 중고 자동차 5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럼 뭐 안 내? 취득세 안 내. 그건 좋아. 취득세 안 내는 건 좋아요. 그런데 자동차는 자기 앞으로 등록을 해야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려면, 등기 등록하려면 취득세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기해야 되는데 취득세를 못 내요. 그래서 이런 중고 자동차 50만 원 주고 취득한 건 법적으로 취득세는 납부할 수 없지만, 그래서 등기할 때는 따로 보내라. 등록 면허서 내고 등기하라. 그것을 이번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다. 그죠?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거나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나서 취득세 못 내는 것은 등기 등록할 때 뭐 내라? 등록 면허서 내고 등기하라. 그것까지 이어서 다음, 취득세 낼 때는 따라가는 게 뭐예요? 지방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따라간다. 요 정도 점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부과징수 66번 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1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산출세액을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정리할 때 어떤 분은 아니 취득세는 도세니까 취득한 물건에 소재지 관할하는 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군세가 아닌데. 맞아요, 시군. 왜? 취득세는 도지사가 취득세 부과 징수 업무를 시장 군수한테 위임하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납세 의무자는 취득한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만, 과세권자는 시장 군수가 아니라 업무를 대신 위임받았기 때문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포함한 도지사가 과세권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다음, 상속이 나오면 길게 가요. 몇 개월? 6개월. 근데 여기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상속 개시일에서 가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그리고 외국에 주소를 뒀으면 9개월.
인해 신고하고 납부하라. 맞죠? 다음,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고 취득한 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됐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뭐하고 공제하고 나머지 추가로 이미 등기한 거니까 등기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로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이때 틀렸어요. 이때 가산세가 있다면 그건 뭐하고 제외하고 가산세 빼고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가산세 포함 그러면 신고 납부가 아니라 보통 징수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산세는 빼고 원래 납부한 세금만 공제하고 신고 납부하라.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안 지났어도 권리 등을 공부에 등기하려면 등록관청에 등기 서류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부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맞고요. 5번 무상, 상속을 제외한 무상하면 증여죠. 예, 상속을 제외한 무상하면 증여의 경우는 취득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증여는 3개월 이내 신고를 하고 납부하라. 상속은 몇 개월? 6개월, 증여는 3개월, 나머지는 전부 다 60일.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67번 지방세 취득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건축, 공유수면, 매립, 간척 이렇게 토지가 조성되는 걸 무슨 취득이라고 그래요? 원시취득. 근데 원시취득은 최초로 만들어서 취득하는 게 원시취득이죠. 그런데 이때 원시취득에는 수용 재결로 취득하는 건 원시취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포함한다 틀렸어요. 수용 재결은 원시취득이 아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용 재결이 뭐예요? 수용되는데 보상금 적다고 거부하죠. 그럼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을 하고 강제로 수용을 개시하는 게 수용 재결인데 그때는 기존 채권 채무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업 시행자가 넘겨받기 때문에 원시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 재결은 뭐한다? 제외. 다음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면 취득세 안 내요.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야. 그런데 분양계약을 보한 날, 체결한 날, 그날 기준으로 주택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주택세에 보한다 포함이 된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기존에 주택이 있는 사람이 분양권을 취득하면 주택 몇 개로 봐요? 2개. 그럼 조정지역에 분양권을 취득했으면 주택세에 포함되니까 2주택이니까 몇 프로? 8%. 조28 8%죠. 근데 지금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아파트 뭐가 되면 준공돼서 입주할 때 취득세. 그래서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하면 주택세는 뭐한다? 포함이 된다. 언제 날짜? 분양계약 체결했으면 그때 취득으로 본다. 맞아요.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건축물에 부속된 정원이나 부속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건축물 원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그럼 토지 위에 뭐가 없으면 건축물이 없는데 조형물이나 정원을 꾸미는데 들어간 비용은 당연히 건물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가 취득세. 다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무슨 주택, 2주택으로 신고했어요. 나는 이사 가려고 취득했어요 라고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할증하지 않죠. 조28 안 가. 그냥 1에서 몇 프로? 3%. 다만 일시적 2주택은 일정 기간 내 그러면 새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에요.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돼. 근데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이 안 됐다. 그럼 약속을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위반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조28 8% 적용을 해서 세금 나오죠. 그럼 거기서 이미 뭐한 거? 납부한 세금 뭐하고 빼고 나머지 낼 때 가산세가 붙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가산세를 가산해서 가산세가 붙으면 고지서 나오죠.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러니까 주택이 하나 있는데 조정지역에 주택을 하나 취득한 사람은 조28 8%예요. 근데 나는 이사 가려고 취득했어요. 그래? 그러면 1에서 몇 프로? 3%로 되는 대신 너 3년 안에 그거 팔아야 돼. 알았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증 안 했는데 3년 안에 그걸 처분하지 못했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 그러면 8% 적용해서 이미 나온 납부한 세금을 뭐하고 빼고 추가로 낼 때 가산세가 붙는다 이 얘기예요. 다음,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은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 안 하니까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대신 등기할 수 있는 권한을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고,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누구를 대신해서? 채무자를 대신해서 뭐 할 수 있다? 납세 의무, 그죠? 취득세를 대신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맞죠? 여기 조금 더 들어가면 이 경우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죠? 발급받아야 돼요. 등기하려면.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1번이 됩니다. 다음 68번,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뭣도 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취득한 후에 신고를 하지 않고 무엇을 했어요? 매각, 팔았다는 얘기는 취득세를 떼어먹겠다, 포탈, 이거죠. 그래서 이때는 세금 계산에서 80%의 가산세, 중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지서 발부하는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서 틀린 거. 이 얘기는 중가산세 적용하는 거,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신고, 취득한 후에 뭐 했어요? 신고 안 하고 팔아야 중가산세 적용하는데 뭐는 했어요? 신고해서 내가 취득했어요 라고 뭐 했어요? 신고했다는 얘기는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 아니지. 그래서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안 하고 매각했다 이거죠. 그래서 신고를 했다면 포탈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다음,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중에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요 물건은 신고를 안 하고 팔아도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세요? 예. 그런데 여기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회원권을 뭐한다? 포함한다 그랬죠? 여기서 틀렸습니다. 요 회원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지만 투기에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요건 뭐한다? 제외. 이해가세요? 다음,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토지가액이 뭐 했습니까? 증가가 됐다.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은 신고 안 하고 팔아도 특별히 중가산세 적용 안 해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뭐 했습니까? 증가가 된 것도 뭐 한다? 중가산세 적용 안 한다. 간주 취득 과점주주도 신고하지 않고 팔아도 중가산세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2번. 이해가세요? 네. 요거 잠깐 68번에 답 맨 뒤에 있죠? 정답 있나요? 예, 68번에 답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1번으로 되어 있죠? 예? 그거 수정 몇 번? 2번. 예? 예. 자, 이번에는 등록면허세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우리 잠시만 쉬었다가 가지요. 예.